호텔 신라 2024년도 실적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8.3%가 감소했습니다. 면세상품 회전율이 3.5회전이고 PBR은 1.26 상태입니다. 매출액 표기 방법 변경 및 알선 수수료의 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5천억 원대로서 18.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2022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매출이 감소했었습니다. 재고자산은 7.4%가 감소했고요. 재료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1조 5천억 원대로서 14.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40.8%로 2.1% 증가했고요. 인건비와 기타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조 원대로서 그 영업이익이 6억 7,600만 원 나왔는데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98.3%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대로 산출이 됩니다. 호텔 신라 2023년 매출 실적은 전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8.1% 증가했었다. 2022년도는 매출을 증가시켰으나 수수료 등의 급증으로 영업이익률은 0.8%에 불과했었다. 2024년 매출액은 18.1%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손익분기점으로 결산되었더라고 글로써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내역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2023년도에 매출 추석에 표현된 것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챙기는 수익이라는 표현으로 총 매출액은 4조 원대인데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 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애누리가 아니고 환입. 그리고 특정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해가지고 상품 매출액에서 1조 5천억 원을 줄이고 기타 매출액에서 4천억 원대를 줄여가지고 앞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2조 5천억으로 매출액이 표기가 된 거죠. 2023년도에도 거의 유사한 매년 표기 방법이 좀 표현이 틀려가지고 여기서는 2024년도에는 상품 매출액에서 1조 5천억을 뺐는데 2023년도에는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라는 데서 1조 3천억을 줄여가지고 2조 1천억 원으로 매출액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4조 4천억 원대의 매출을 일으켰던 당시를 보면은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라는 거는 2,862억 원대에 불과해요. 또 특정 상품 매출 원가라는 게 3천억 원이고 여기에 지금 2024년도에 1조 5천억이라는 금액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겁니다. 2022년도는 그래서 매출액이 4조 2천억 원대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4조 원대 매출액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거를 읽어보면은 2022년도 총 매출액에서 2023년도 매출액 반토막은 실제가 아니라 표기 방법의 변경이다. 외형 지상주의라고 표현해 봤는데 실제 매출액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것 같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줄어서 면세점 업계가 울상이라는 것과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공무원들의 친정 행위로 보입니다.
스루펫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 재료비라는 게 그 호텔 신라에서 표기한 금액과 산출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출 증가율과 매출 재료비 증가율의 갭이 마이너스 4%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 면세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되고 2023년도에는 매입 가격이 상승됐다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의 표기 방법이 틀려가지고 이게 정확한 추론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23년도는 특히 스루펫율이 40.8%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그러나 2022년도보다는 18%나 내려가 있는 꼴이죠. 그리고 보통 일반 제조업에서 판매관리비라고 표현하는 것을 호텔 신라는 또 나누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을 따로따로 표기하는데 제가 그 분석 틀에 맞춰서 그냥 더했습니다. 1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 스루펫 금액에서 그 기타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를 빼니까 TOE 생산성은 그저 1이고 6억 7,600만 원 이익이 났습니다. 98.3%가 감소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2022년도에 그러면은 4조 2천억 원이었는데 이익은 뭐 비슷비슷했거든요. 더 작았었습니다. 2023년보다. 그러면은 그 인건비 더하기 기타 비용, 이 기타 비용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이 340억 원을 줄였어요. 2023년도는 617억 원이 증가했었고 전체 재고는 24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호텔 신라는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에 상품 매입 기획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상품 증가액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몰라서 분석을 위해서 제가 그냥 재고자산 명세에서 이 상품이 감소된 금액 요건 반대로 표기가 됩니다. 340억 플러스로 표기가 돼 있으면은 상품 재고가 줄었다는 뜻이고요. 회사가 표기한 금액에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빼면은 여기 그 MC 요거를 그냥 가져와서 그러면은 상품 매입액이 한 1조 4천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해봤습니다. 운영경비 더해가지고 매출원가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비라고 이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동일한 금액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으니까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스루펫 회계하고는 영업이익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도 했지만 기타 경비 특히 2022년 구체적인 내역을 추적해볼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석 내용을 좀 향후 찾아볼 건데 그 전에 재고자산의 증감액의 비교 요거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위에 표현된 대로 재고자산의 주석이 이렇게 흐름으로 나타날 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형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재고자산도 표현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희망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금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은 좀 불투명합니다. 2024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76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276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242억 원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34억 원의 현금이 어디서 공짜로 생긴 건데 그게 아니고 환입을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갭은 이러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런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현금흐름표 증감액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다른 데도 다 이 제로로 맞춰지는 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3년 연속 무슨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특별 원인 변동은 분명히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710억 원이 나갔는데 전년보다 10.8% 금액이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74명을 줄였었는데도 인건비는 꽤 올랐죠. 2022년도에 8천만 원 선이었다가 7,500만 원 선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8,670만 원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원된 직원들이 대부분 고임금 직원들이 아니고 저임금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좀 그 평균 임금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 기타 경비가 이제 핵심인데 2022년도 2조 1,990억 원 요게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 내용에 친절하게 기타 경비에 대한 주석 내용을 영업비용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보지는 않았었는데 그 기타 경비 금액이 2조 원대나 나갔었으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거죠. 보통 2024년도에는 주석 공시 내용은 2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도 거는 2023년에 2개년도 중에서 2022년도 거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핵심적인 게 알선 수수료라는 겁니다. 어떤 그 면세점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아니고 알선 수수료라는 게 이 면세점 업계의 어떤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뭐 지급 수수료, 크레디트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알선 수수료가 2022년도에 거의 2조 원대나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조 원대의 매출액을 했는데 2조 원대의 알선 수수료가 나간다면은 50%가 리베이트 성격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비목들이 쭉 있어요. 감가상각비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 알선 수수료가 1조 9천억 원이나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매출액은 외형 중시였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알선 수수료였음이 추적이 됩니다. 2023년도부터 그래서 실제 매출액으로 줄여서 매출 표기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3년까지 매출 엔누리 및 환입으로 반영했다가
2024년도에는 상품 매출액에서 특정 상품 매출원가란 이름으로 뺐습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표현한다면은 이 매출 애누리라고 표현되는 기업은 농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매출 애누리 같고요. 이것이 그 매출 애누리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매출액에서 뺀다는 것은 이건 올바른 방법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저는 알선 수수료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리베이팅 성격 아니냐.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등 명목으로 매출액을 감소시킨 것인지라고 의구심을 가져보는 거죠. 스캡티시즘으로. 그러니까 면세점 업계가 뭐 난항이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면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다 뭔가 리베이팅을 그 중국 측에서도 받아먹고 한국 공무원들도 받아먹는 그런 어떤 게 있는 건지, 중국 관광객들을 단체적으로 줄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미국에 뭐 진출했던 거로 아는데, 그 미국 업체도 뭔가 리베이트가 나가는 거 아닌가. 꼭 중국만이 아니고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매출액을 외형을 늘리면 뭐하냐. 리베이트가 거의 50%를 떼주는데, 소비자들만 100원에 샀으면은 50원은 뭔가 알선한 사람들의 그 입으로 어떤 특권층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는 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 스케tip시즘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상품 회전율이 3.5회전, 2022년도보다는 회전율이 내려갔습니다. 2023년도반은 올라갔고 수르픈율도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그 빌스케의 가정 이론을 적용하면은 투명하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8.6%로 경영권 방어선 이하로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는지 이것도 추적을 하게 됩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였을까, 레버리지율이. 이것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구매 경영평가 지표로서 현금 버퍼는 8.6%, 돈이 잘 수금이 된다면은 뭐 10% 이내라도 뭐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수금 속도는 15회전입니다. 전년도보다 좀 떨어졌고 2022년도보다는 뭐 반토막으로 수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그 느려졌어요. 2023년도에는 더 느렸었고, 그러면은 그 면세점에 납품하는 그 업체들은 이 2달에 한 번 수금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면세점 업체는 그 한 달 내에 수금을 하는 거죠. 2022년도에는 보름마다 수금하는 폭이 됩니다. 수금 사정도 좀 안 좋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현금성 자산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그 가정이론을 그래도 한번 좀 대입을 해 봅니다.
여기 원재료 가격이지만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을 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면세점 업계가 그 상품 매입 가격이나 판매 가격을 공시하느냐? 그러면은 안 해주죠. 왜 안 하냐 그러면은 금감원의 그 메뉴에는 원재료 및 생산 설비,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재료라는 말을 핑계로 면세점업과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어 별도의 원재료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호텔업에서는 음식을 만들 거고요. 어쨌든 본업이 상품이라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상품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상식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판매 가격은 매출 내용만 좀 봤어요. 아마 그 매출 형태가 그 연결 매출일 것 같습니다. 상품이 3조 2천억을 팔았고 제품, 식음료, 호텔에서 파는 거죠. 호텔 객실, 그 매출료, 기타 해가지고 3조 9천억 원이었는데 개별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2조 5천억이죠. 그러면 한 1조 4천억은 결국 아까 그 상품 매출액에서 그 리베이트 나간 금액을 뺀 금액 그 정도 수준의 차이들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요 2022년도는 그 외형 중시니까 좀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 투명성 입증은 불가능하다. 판매 가격, 매입 가격은 안 알려주는데 알 방법이 없겠습니다. 2025년도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실적을 감안하고 매출 재료 비율과 그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을 해서 따로따로 그 매출 예측을 해내는 방법이 스루프텍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면세점 업계도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호텔 신라한테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죠. 일본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근데 이제 서구 사람들,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뭐 물건을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도 나갈 때 면세점에서 좀 많이 사죠. 저는 뭐 담배뿐이 산 적이 없는데 그 나갈 때 면세점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출국할 때도 살 수 있죠. 출국할 때 살 수 있나? 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경비 기준으로 그 2025년, 2024년에 운영 경비가 30.5%가 증가했는데 15%까지만 올라간다. 좀 전략을 해서.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98.3%가 내려갔는데 실적보다는 200% 이익을 내보자고 좀 야심차게 해본다면은 매출액이 2조 9천억 원은 해야 된다.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매출 재립이 매출을 얼마를 더 해야 되느냐. 15%를 더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뭐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온다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지. 다른 뉴스 쪽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 거기도 뭐 면세점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체 관광객들 무비자 이런 것들은 그
영종도에 두 군데의 이 파라다이스하고 뭐 있는데 그런 데를 또 위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수르픈율을 40.8%였는데 약 41%로 약간 0.2% 올리는 거로 해가지고 하면은 한 2조 9천억 정도를 하면은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매출을 2조 9,300억으로 달성 목표를 잡았는데 재고 회전율이 3.5회전이었는데 이걸 3.7회전까지 올려보자. 뭐 4회전까지 하면 더 이익이 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3조 원대의 매출액이 달성이 돼서 이익은 490억 정도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계획 예측을 해보는 거죠. EAT 세부 현금 순이익으로 8,578억 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에는 비현금 조정액들이 들어가죠.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다시 현금 수입으로 잡습니다. 지급이자도 번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얼마나 벌었냐 할 때는 지급이자도 더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는 손익분기점 수준뿐인 안 났지만은 손익계산서 실질적으로는 8,578억 원을 벌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8,813억 원이고요. 최종 626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그러면 유출이 된 거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8,442억 원이나 크게 나갔는데 이게 현금이 실질적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게 나타납니다. 우선 잉여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거꾸로 426억 원을 차입을 했는데 채권자 마이너스니까 돈을 이 회사한테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레버리지율은 48.6%가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투하자본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찾아보면 재평가 이익연금이 7,28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를 해서 자산을 늘렸습니다. 자본도 늘리고요. 그래서 레버리지율을 경영권 방어선인 50% 이하로 낮춘 겁니다. 주주잉여현금으로 마이너스 21억 7,300만 원인데 주주들이 다부 돈을 회사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게 교환사채 발행으로 연차 배당은 76억 원 나간 게 있습니다만은 교환사채 발행으로 그 돈을 다부 회사에 집어넣은 거죠. 2022년도에 무려 740억 이익 배당까지 했었습니다. 아주 축으로 들었죠, 배당은. 그래서 왜 투하자본이 증가했냐 그러면 유형자산이 5,616억 원이었는데 이게 1조 5천억 원으로 958억 원이 증가했어요. 아니 9,581억 원이. 그러니까 호텔 신라가 이 호텔들을 자산 재평가에서 부동산 가격들이 뭐 올랐을 테니까 그래서 투하자본을 늘려가지고 레버리지율을 50% 이하로 낮췄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주가는 41,100원으로 연초보다 4,450원 상승했고요. PBR은 2.66에서 1.26으로 내려갔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삼성생명보험이 7.32%, 삼성전자가 5.11%, 외국인이 14.6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 세계에서 스르프 세계로 우리가 좀 변화를 하자는 메시지를 저는 이 템플릿으로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